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잇몸 염증이나 고름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신경치료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치아의 세균막 관리가 안 돼서 그 세균이 이미 치아 뿌리 끝까지 타고 들어가서 세균막을 형성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좀 줄여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치아의 흔들림이 사라지지 않고 뼈가 다시 생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많이 아프진 않지만 흔들림이 굉장히 심한 치아, 그리고 잇몸에 뭔가 뿌리 쪽에 살아있는 세포가 거의 안 남아있는 경우에는 과감히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주변 치아에 악영향을 안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왼쪽 위 어금니 잇몸이 자꾸 붓고 통증이 심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증상이 발생한 시점, 온셋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여쭤보면 거의 몇 년 되시거나 최소한 몇 달 이상은 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격이 되게 묻어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아파 죽겠는 게 아니면은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치아가 되게 건강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 전에 다른 병원에 가셔서 신경치료를 받았대요. 일단 신경치료를 받아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치아는 아픈 증상을 잘 못 느끼는 치아가 되는 거니까 증상이 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신경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크라운을 씌울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치아를 과연 해놓고 몇 년을 쓸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이 이제 1년 만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신경치료까지 받았는데 왜 계속 아픈지 재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계속 치아가 흔들리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이제 일주일 전부터는 매우 시큰거리고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신데, 크라운 씌워진 이 안쪽의 신경치료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앞쪽에 뭐 신경관도 아마 제 생각엔 더 있을 것 같고, 문제는 근본 원인 자체가 치아는 항상 이제 매끄러운 조직이거든요. 치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끄러운 조직인데 여기에 뭔가가 붙어 있다, 그거는 거의 치석이나 어떤 세균들이 막을 형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앞쪽은 약간 그런 식이고, 근데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심한 치석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세균이 이미 막을 형성을 한 거라서 이 부분에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뒤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앞쪽만 생각을 하면 치아를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뒤쪽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미 치아 뿌리 끝에까지 세균들이 막이 형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치료를 아무리 잘 해서 이 부분에 뼈가 다시 생긴다고 한들 이 뒤쪽 뼈가 생겨 있지 않기 때문에 발치할 가능성이 높고 움직임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임플란트로 가신 분이신데, 제가 좀 가설을 써보면 여기는 분명히 치석이 이렇게 생길 만한 이유가 사랑니예요, 사랑니. 사랑니가 여기에 이제 누워나거나 아니면 이제 똑바로 났다고 하더라도 사랑니로 인해서 여기 음식물이 끼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이제 사랑니를 뽑는데, 사랑니를 뽑을 때 사랑니만 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앞치아의 이 뒷부분이 지저분하면 반드시 이 뒷부분을 갖다가 청소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사랑니를 뽑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랑니가 아파서 일단 뽑으면 증상이 해결이 되는데 그 앞치아가 지저분하면 또 어떤 장비를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항상 수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든 사랑니 수술을 하든 빠질 치아는 빼버리는 거니까 뭐 부러뜨려서 빼든 어떻게 빼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치아는 계속 평생 써야 될 치아이기 때문에 그 치아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여기가 세균막이 있다 그러면 이 주변을 갖다가 항상 깨끗이 청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니 뽑는 데는 금방 뽑지만 여기를 청소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사랑니를 빼든 임플란트를 하든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남아있는 오래 사용해야 될 치아에 포커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랑니가 지금 뺐지만 이쪽은 지금 사랑니가 있잖아요. 여기 위쪽은 사랑니가 씹을 때 큰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랑니로 인해서 음식물이 끼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잇몸이 나빠지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사랑니를 빼자고 말씀을 드려요. 사랑니를 뺄 때 뒤쪽을 청소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반대편처럼 반드시 여기 세균막이 점점점 생겨서 잇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걸 뽑기로 했으니까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뼈예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 코 속에 빈 공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뭐 이렇게 짧게 심어가지고 머리를 가분수처럼 크게 하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감기나 축농증 같은 거 걸리면 이 공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거를 발치를 하자고 해서 발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뿌리를 보시면 여기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시커멓게 이 세균막이 뿌리 끝에까지 지금 이미 인발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치료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잡고 있어도 이 부분을 깨끗이 하는 잇몸 수술까지 병행을 하면 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뿌리 끝에까지 이미 세균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감히 발치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가려고 요즘은 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워낙 많이 하는데 일단은 발치와 보존술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치하고 염증을 긁어내고 그 다음 뼈 이식을 하고 여기 어떤 막을 쳐놓으면 여기가 이제 뼈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 달 후에도 잇몸이 점점 다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벌어졌던 게 이렇게 다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조금 기다렸다 보통 2달이나 3달 정도 기다린 시점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 디자인을 해서 3차원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3차원적으로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 거니까 이 센터에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전후관계나 아니면 입천장이나 볼 쪽의 관계를 봤을 때도 이렇게 센터에다가 힘을 받기 좋게끔 디자인을 하고, 여기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묻어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발치와 보존술을 하신 분들은 5-6달 후에 완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2달 반에서 3달 후에 완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랑 뼈랑 고정이 얻어지면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완성된 이 사진이 없기는 한데, 이제 최근에 2년 후까지도 잘 쓰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뼈 이식을 했던 이 부분도 이제 주변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랑니 어떻게 됐죠? 뽑았죠. 여기를 이제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이제 음식물 낄 일이 없으니까 이 뒤쪽에 잇몸이 나빠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니를 뽑으면서 여기를 청소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사이가 걱정이지 여기 뒤에는 이제 괜찮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런 데들도 보면 전부 다 지저분한데 거기가 지금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잇몸 질환 때문에 발치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절망하지 마시고, 나머지 치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갈까, 그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시고 남은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집중을 하셔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플란트로 하셔야 될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주변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전에 제대로 임플란트를 하시면 또 내 치아처럼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보시면 이제 거의 자연 치아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구멍을 만들어서 나중에 음식물이 끼면 AS를 할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임플란트를 하되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치아가 발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다른 치아들이 혹시 똑같은 실수로 발치로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신다면 좀 더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